6.25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65주년 기념되는 주일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북한군이 불법 남침으로 시작하여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전쟁입니다. 민족 통일을 표방하여서 김일성이 시작한 전쟁인데 오히려 분열, 대립을 심화하고 분단 체제를 고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은 갑자기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배경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한국은 일제의 강점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냥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독립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하지 못하여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라는 빌미로 이 38도선을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여서 분할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5년 동안 신탁 통치가 결정되어졌는데 남한은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남한의 좌파 우파씩 함께 반대하다가 후에 이 좌파들이 친찬탁으로 돌아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혼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1947년 9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 유엔에 제기하게 되고 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구성되게 됩니다. 이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48년 1월 이 선거를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자 북한군 사령관으로 와 있었던 소련군이 막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총선거는 좌절되게 됩니다. 이에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기로 하고 5월 10일 남한에서 선거를 실시하여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남북한이 각기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12월에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남한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승인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하여서 편의상 북한에는 소련이 남한에는 미국이 점거하여서 해결하기로 한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긴장된 냉전체제의 경계선으로 변모하여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북한은 1948년 10월 소련이 철수할 때까지 막강한 군사 장비를 갖추고 훈련하였습니다. 김일성은 군사적으로 무력 통일을 그때부터 이미 준비하고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결정적인 주변적인 요인들과 국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1949년 10월에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9년 6월에 공산화되기 넉 달 전에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1월에 미국의 국무부 장관 D.G. H슨이 극동방어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시킨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사실은 한국은 아무런 보호막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49년 말부터 김일성은 계속해서 스탈린에게 무력 침공을 요구하지만 바로 지원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바로 중국의 동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50년 4월 중국이 동의하면 전쟁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5월 달에 마오쩌둥의 지원 약속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외정세에서 이미 전쟁이 다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남한에서는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런 걸 알고 준비했는가 천만에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국내적 요인으로 보게 되면 남조선 노동당이 실질적으로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남한에겐 좋은 걸지 모르는데 남한에서 북한이 볼 때 인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내부에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남한이 좀
붕괴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분이 안 일어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김일성이 남쪽에서 올라온 박헌영 등을 압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한은 이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었고 한국군의 병력과 장비는 열세가 형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김일성은 1950년 4월 초에 이미 조선노동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무력통일안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도 침략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해 달에 남북통일 최고 입법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남북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등 평화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때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군대가 10만 명도 채 되지 않았고 북한은 3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남한의 군사들의 이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소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자동 소총과 그리고 탱크와 전차를 가지고 있는 비교도 안 되는 군사력이었는데, 문제는 남한은 이 10만도 안 되는 이 군대를 예비군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8개 사단으로 나눠가지고 4개 사단은 전방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사단은 후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등을 통하여서 공산 게릴라 토벌작전, 소탕작전에 군대가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군대의 절반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주일 새벽에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전면 남침을 개시합니다. 이후에 한국군은 외출 중인 장병들의 직격 귀대를 명령하고 후방의 사단들 중에서 5개 연대를 일선으로 급파합니다. 그래 응전합니다. 그러나 26일 옹진반도에서 한국군 17연대가 전투에 패해 철수하고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의정부가 북한군에게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7일 북한군의 전차부대 일부가 이미 서울 시내 안에 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전으로 청사를 퇴각하고 한강 이북의 한국군이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8일 새벽 3시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집니다. 결국 28일 서울은 개전된 지 만 3일도 되기 전에 북한군에게 완전 함락되게 된 것입니다. 25일 새벽 정부는 북한군의 남침 개시 사실을 주미 한국대사 장면에게 긴급훈령으로 내려서 미국 국무성에 알립니다.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당일 25일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를 소집하는데 이때 마침 소련이 불참하게 됩니다. 소련이 이때 불참한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소련이 참여해서 유엔이 전쟁을 돕지를 않기로 했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아마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소련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에는 북한을 남침으로 침략 행위를 규정하고 북한군은 즉각 퇴각할 것을 결의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남한에 대한 원조를 시작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조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북한에게 즉각 철퇴할 것을 요구하지만 북한은 묵살하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27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한반도 전쟁이 타이완 등에 영향을 미칠 걸 생각하여서 제7함대를 급파하고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과 공군을 파견하여서 한국군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28일 그 다음 날 도쿄에 있었던 미 극동사령관인 메가더 런수가 내한하여서 전선을 시찰하고 나서 미 국방성에 지상군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6월 30일 날 지상군 투입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5일 만에 바로 미국에서 지상군 투입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모든 유엔의 전쟁권을, 한반도의 전쟁권을 미국에 위임하기로 결의를 하고, 미국 정부는 메가더 장군에게 유엔군 총사령관의 지위를 주어서 유엔군을 전체를 통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군사 지휘권을 메가더 장군에게 주어지게 되고, 남한 지원을 위해서 16개 나라에서 유엔군을 파견하여서 그 통솔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도 메가더 장군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한국군은 6월 30일 정일권 준장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하여서 한강 방어선을 재정비하여서 전쟁하려고 하지만 결국 육군 본부가 있는 수원도 빼앗기게 되어서 다시 남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1950년 7월 5일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겨우 열흘 되었을 때 미국의 제24사단 21년대 제1대대가 오산에서 북한군과 처음으로 교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패배하고 금강으로 후퇴하게 되고 박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대전까지 점령한 뒤에 둘로 나눠서 호남과 영남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영남 지역에서는 외관, 영천, 포항 등지로 나누어 남진에 오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왔던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옮겼고 이때 유엔군 총사령부의 지휘 아래서 한국군을 포함해서 작전을 개시하고 있던 미국의 제24사단 또 8군단들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증원 투입됩니다. 북한군의 남진 속도를 둔화시키고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아서 지상군의 증원부대를 확보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국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낙동강 전투입니다. 이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선진들이 정말 무기도 없이 몸으로 막아내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엔군의 증원부대가 계속 도착하여서 총공격을 개시하였고 7월 15일 메가더가 북한군의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각국의 반대를 불구하고도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한 것을 미국의 정치계에서도 반대를 하였고요. 유엔에서도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슨 마음인지 트루먼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나서 낙동강 정선에서 총반격을 시작하는 때와 같이 하여서 미국의 제1해병사단과 또 제7사단으로 이루어진 제10군단과 한국 해병 5,000명이 9월 15일 딱 2달 만에 인천 월미도에 기습 상륙을 하고 다음 날 인천을 탈환하게 됩니다. 미국의 해병대와 한국군은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동진하고 미국 제7사단은 남진하에서 북상하는 유엔군과 오산에서 합류함으로써 북한군은 남과 북으로 분다되어서 중부와 동부 산악지대로 패주합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26일 서울로 진입하고 28일 빼앗겼던 서울을 3개월 만에 수복하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따라서 계속 북상하게 됩니다. 30일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은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에 더 이상 유혈과 파괴를 없애기 위해서 적대행위를 중지하라고 항복을 권고하지만 김일성은 이를 거부하고 단지 남한 지역에 있는 북한군들을 전면 퇴각하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전장병에게 38선을 돌파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메가더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38선을 바로 돌파한 것은 한국군밖에 없었습니다. 10월 1일 한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넘습니다. 이유는 유엔은 38선을 넘어온 북한 군대를 38선 이후로 몰아내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이지 그 이상 쳐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야 7일날 유언총회가 모여서 우리가 이제 참여한 것은 바로 민족의 통일, 대한민국의 독립된 국가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북진해야 된다고 결의하여서 그리고 결국은 유엔군도 38선 진격을 허락하여서 유엔군도 북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중국 공업지역을 폭격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전면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 그 주장은 거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51년 1월 25일 유엔군이 다시 반격을 재개하여서 2월 10일 인천과 김포를 탈환하고 3월 24일 38선을 다시 돌파하고 2월에 유엔 총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때 메가더는 중국의 북동부 만주 지방을 폭격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그때 휴전할 것을 모의하고 있었고 연합군도 휴전할 것을 모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메가더와 미 정부의 이 같은 대립으로 인하여서 4월 11일 유엔군 총사령관인 메가더는
해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북진하게 될 명분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메가더의 어떤 좋은 점이 어떻고 나쁜 점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메가더 장군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미국 전체가 우리나라를 다 수복시키고 이런 의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그래도 북한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의견을 통해서,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해서 한반도에는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이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한국 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군 전체를 통합하여서 지도하고 지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국제적 영향력을 훨씬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대가 더욱 심화되어지고, 이때 겨우 중국 땅을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몇 년 되지 않은 중국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격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을 통하여서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는 발판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물자들이 필요한데 이 물자를 멀리 미국 본토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일본을 한국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전진 기지로 돌리다 보니까 일본 산업은 원래 갖고 있던 힘에다가 저절로 발전하게 되어서 선진국에 오르는 바로 그 발판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 전쟁은 한 민족에게는 남북을 막론하고 전국토가 폐허화되어지고 막대한 인명피해, 전쟁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숫자를 살펴보게 되면 남한의 인적 손실이 모두 230만 명이었고 북한군의 인적 손실도 북한도 292만 명이었습니다. 또 유엔군 15만 명이 사상을 했고 중국군은 약 90만 명이 사상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적 손실은 남북한 전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남북한 전체를 살펴볼 때 학교가 22,437개가 완전히 황폐되었고 교회와 사찰 등이 5,236개가 무너졌고 대도시, 소도시가 50개, 읍면이 5,400개, 공장, 도로, 교량 무수히 파괴되었습니다. 북한에는 36만 헥타르의 농지가 훼손되어지고 60만 차의 민가가 부서졌고 5,000개의 학교 또 10,000개의 병원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남한은 휴전 직후 집을 잃고 거리를 방황했던 사람들이 이재민 수가 200만 명이었고 그리고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고 남한도 6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900개 공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에 공장 900개 문 닫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당시 900개는요 온 나라의 공장 전부 다란 얘기예요. 다 파괴됐다는 얘기고요. 남북한 합쳐서 120만 채의 집이 파괴됐다는 얘기는요 어디 집에 들어가서 잘 데가 아무데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로 인하여서 남북한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피해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남북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유엔의 도움과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은 완전히 초토화된 가운데 그곳에서 이 경제 돌아간다라는 것은 미국과 유엔 국가들이 원조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먹고 파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전체 다였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경제는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군부는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이 6.25 전쟁의 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민족 대이동이 처리되게 되는데 6.25 전쟁 발발 이후에 휴전이 될 때까지 약 29만 명이 월북했거나 납북된 것으로 추산되어지고 45만에서 65만이 월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70만에서 100만 정도가 이산 가족이 지금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도시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서 50년대 후반에 실업률을 아주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먹을 게 없거든요. 농지가 다 하고 그러니까 다 도시로 모이게 되고 도시에는 일터가 없는 것입니다. 또 6.25 전쟁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 전쟁의 위양이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전쟁 고아들 누가 품었는가? 미국의 원조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미만들을 누가 도왔는가? 미국의 원조를 가지고 한국의 교회들이 그것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상위 용사들이
생활 문제로 인하여 심각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상위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이 상위용사들은요, 관공서나 경찰서 가서 횡패 부려도 경찰도 어떻게 못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 이 사람들을 해결하는 거는 조폭밖에 없답니다. 조폭으로 와서 그냥 무조건 두드려 패니까 그거 하나 무서워하고 나머지는 공권력도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것도 많이 또 해결이 되었죠. 어쨌든 이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도함으로 인해서 이 미군으로 온 사람들이 뭐 그렇게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급 미국의 문화, 양키 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키 문화하면 아주 저급한 문화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은 한국은 기술과 또 학문, 예술 등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문화는요, 거의 미국 문화입니다. 그대로 다 수용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뼈아프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주 독립을 우리가 못하고 외세에 의해 독립되니 결국 민족 분단을 낳았고 민족 분단은 민족의 전쟁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외세의 힘으로 인해 무엇을 한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비극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분명히 비극입니다. 정말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인간의 죄악을 죄악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해 속에서 교회는 신앙으로 민족의 소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원조와 그로 인한 교육시설과 여러 가지 사회시설이 확장되어지고 민족의 소망들이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 또 이 울산에 누가 잘 알고 있는 정주영 회장과 같은 분들이 시대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해 속에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의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뀐 것은요, 단순하게 전쟁으로 끝나거나 원조받았기 때문이에요? 천만에요. 전 세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원조받은 나라가 수두룩해요. 그러나 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의 막강한 영향력과 선국을 향한 소망과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그 정신력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오늘 우리 한국이 이만큼 서게 된 것입니다. 현대식 교육, 민주주의의 굳건함, 교회의 성장, 선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책임으로 감당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6.25가 전쟁 발발하고 이 휴전을 하였던 1953년 1인당 GNP가 67불이었습니다. 67불. 100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 2014년 기준 한국 GNP는요, 26,000불입니다. 경제 규모는 3,000배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국토의 녹지화를 만든 데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과 비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53년도 휴전하였을 때 대한민국에는요, 공장도 하나도 없었고 기술도 전무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세계 1위 기술이 뭐 수두룩하지만 아무 기술이 없었어요. 아무. 땅 파도 나올 지하자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이룬 것이거든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북한 국민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을 감싸 안고 통일하라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한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앞장서신 우리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